안녕하세요. 노세요 개빈 저스틴입니다. 저희 이제 벌써 방콕에 온 지 한 달째인데요. 오늘 이렇게 한 달 기념으로 이발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방콕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저희의 경험을 얘기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방콕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올해 정말 2월 달에 저희가 한국을 다시 돌아갔었고 9개월 만에 왔는데 그때는 환율이 37이었나요? 네. 그런데 오기 전에 환율 체크를 했을 때 40 된 거를 보고 저희가 엄청 가슴이 쾅쾅 뛰는 게 이게 콘도비를 낸다든지 크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37로 계산했다가 40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환율은 4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42, 43에서 내려올 생각을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40일 때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가 문제입니다. 절약이죠, 절약. 이번에 저희가 생활 패턴으로 도입한 것은 첫 번째 온라인 쇼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비 절약. 세 번째로는 각종 프로모션이나 각종 혜택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활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에 이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온라인 쇼핑을 도전을 못 해봤어요. 샤피하고 라자다가 되게 메인인 온라인 쇼핑인데 왠지 거기까지 가면 개미지옥에 빠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개미지옥에 빠졌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빠질만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각종 마트들, 빅시마트, 로터스, 그리고 뭐 탑스마켓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도 그래도 방콕 물가 적응할 만하다 그렇게 느꼈었는데 환율도 오르고 현지의 물가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현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체감상으로는 10%, 15%는 업된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온라인 쇼핑을 찾았고요. 직접 해보니 개미지옥. 네, 이렇게 쌌었구나. 그러네요. 확실히 싸긴 쌉니다. 결국에 빅시나 로터스 가서 생활용품을 거의 쇼핑을 안 하게 되고 모든 거 일단 라자다나 쇼피에서 먼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라자다나 쇼피 이 앱 자체가 한국 설정이었을 때는 안 깔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설정을 타일랜드, 태국으로 고친 다음에 그래서 앱을 깔았고요. 금액적으로도 상당 부분 저희가 절약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자다. 이거 공식몰에서 주문해갖고 꽤 튼튼하게 왔네요. 오늘 무엇을 주문했느냐? 바로 통알치약. 통알치약 2개인데 이거 보통 하나에 199밭 하는데 2개면 400밭 하거든요. 근데 이게 260 정도의 무료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또 공식몰이라서 이 일회용 치약들 잔뜩 하고 뭐 밤 그리고 비누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라자다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훨씬 싸요. 만족. 다음으로 추천드릴 정보는 우리나라에선 별로 사용 안 하는 라인 앱을 꼭 까셔야 합니다. 라인 앱을 까시고 내가 가는 장소나 어떤 곳에서 친구 추천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벤트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태국에 올 때는 라인 앱 필수. 회원 가입을 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또 포인트가 오고 다음에 또 쓸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인 정보들이 와갖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마다 라인 친구 추천이나 회원 가입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 뭐가 올지 모릅니다. 세 번째 저희가 현지 물가에 적응하는 방법은 각종 프로모션과 행사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사거나 같은 서비스를 받지만 프로모션을 통해서 좀 더 이득을 챙겨보자, 이런 방법으로 조금 환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요시노야 아니면 페퍼런치 같은 곳을 자주 가는데요. 페퍼런치 같은 곳은 종이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은 쿠폰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페퍼런치 할인 쿠폰인데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요 금액권 이거 400 이상 50할인, 500 이상 80할인 요거를 많이 쓰고요. 주문해서 제시를 하면 이렇게 해서 가격 제해져서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영화. 현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한 300바트 정도 하는데 일단 수요일 날은 무비데이에서 159바트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시 이전 영화에는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태국 사람들은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카드를 AIS를 하는데 거기서 또 20포인트씩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요시노야에서 특별 메뉴를 포인트를 차감을 하고 할인을 한 40바트 정도를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정보, 일단 가게를 들어가나 샵을 들어가면은 주변에 어떤 QR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필수입니다. AIS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보통 20포인트 주거든요, 한 달에. 요거 이렇게 요시노야에서 요거 찍으면은 208바트에 해당하는 거를 1 차감하고 169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를 절약하라. 우선 여행을 단기로 오시다 보면은 BTS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BTS가 아무래도 시원하고 원하는 관광지에 많이 뻗쳐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BTS가 싼 교통수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요즘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의외로 교통 노선이 황금 노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험심이 있다 그러면은 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가 저희가 있는 온룻에서 룸피니 공원까지 가려면은 BTS로 시암까지 가서 시암에서 환승해서 가야 하는데 바스 46번 버스는 바로 갑니다. 그리고 요금도 10바트. 그래서 훨씬 싼 가격으로 교통 혼잡 시간대만 피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교통 혼잡 시간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버스가 안 와요. 보통 낮에 여유롭게 다닐 때 버스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붐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무붐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붐이가 지역 간 이동,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해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 갖고 보면은 굉장히 싼 가격, 100바트 이하, 풀로 빌려도 툭툭을 100바트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요. 우선 여행 왔을 때 여러분들 태국 방콕 가면 툭툭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로망들 약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툭툭은 기사랑 흥정을 해야 되고 과격하게 몰고 이런 것들도 많은 반면에 무붐이는 지역 한정으로만 돌아다닌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호텔 근처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근처에 오고 갈 때 한번 꼭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것도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특별하게 또 송테오라고 트럭을 개조한 9바트짜리를 타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온룻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로컬 달라 로파이를 가려면은 2개 노선을 통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바로 앞에서 타면은 9바트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송테오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 현지인 체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400원으로 좋은 노선을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작정 오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시내 쪽은 막히는 시간이라 시크스키아 갑니다.
비아 앱을 까시면은 그 노선들이 나와 있으니까 구글 지도가 조금 부정확하더라고요. 버스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성태어 이용하실 분들은 꼭 VIA 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태국 현지에서 타이 QR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현지에서 타이 QR이 현재 어떤가요? 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저희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GLN, 타이 QR을 사용하면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잔돈 걱정도 없고 현금을 쓸 일가 거의 팁 정도뿐이 없었는데 그게 개인 간 거래는 금지돼 갖고 타이 QR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큰 백화점이나 회사에서는 되는데 타이 QR 번호를 보면 번호가 가려져 있는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이 QR이 안 돼요. 근데 앞사람은 되거든요. 그분이 현지인입니다. 그분은 자기 태국 계좌에서 이체되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저희같이 한국에서 이체되는 거는 막혀 있습니다. 현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겼더라고요. 현금이라고 하면은 마사지 팁, 그리고 교통비, 기타 아주 거의 없었죠.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금을 안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나가기 전에 현금을 확인을 하고가 나가야 돼요. 저희가 올 때 현금을 많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을 하면 인출을 할 때마다 220바트씩 한 번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환율도 높은데 수수료까지 내고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게 개인 간 송금이 안 돼 저희가 콘도비를 이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만나서 줘야 됩니다. 여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GLN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찍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그냥 시험 삼아 찍어보시고 안 지키면 현금 내시고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네, GLN은 복불복이다.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GLN은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정답이다. 믿지 마시고 여행 오실 때 현금 가지고 오세요. 여행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한 달 살기나 오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탑업을 하는지, 어떻게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 유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는 이심은 좀 불편해 갖고 유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심을 7, 8천 원에 구입을 일주일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통신사는 뭐 AIS가 있고 뭐 트루무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가 거의 무제한 사용이니까 여행 기간 동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같이 장기인 경우에는 일단 끝나기 전에 자신의 요금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저희한테 유용한 한 달 요금제로 바꿨거든요. 우선 해당 통신사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시고요. 그게 언제 끝나는지 미리 체크하셨다가 그 끝나기 이전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가끔가다 이 날짜 이상은 사용을 못한다 라든지 이거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하라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그때 저희는 직접 통신사를 찾아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예, 통신사에 여권하고 가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보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핸드폰 인터넷을 사용하실 분들은 유심을 연장을 해서 탑업을 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간혹 에러 메시지, 너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뭐 사용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면 해당 통신사를 찾아가서 여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해당 통신사에 가서 문의를 해보고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작년에는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갔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태국은 한 사람이 해결을 못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른 매장에서 물어보고 여러 군데를 가야 됩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만 안 되는 거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안 될까 했는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충전을 시키면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저희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사용하고 다시 내년에도 같은 번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태국 생활의 팁 중에 하나는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꼭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담당자가 모를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 다른 분을 찾아가든지 다른 지점을 찾아가든지 아는 분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했을 때는 한 7, 80%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가 모를 때
담당자가 모를 때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안 되냐 그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화내지 말고 다른 날을 가십시오. 다음으로 저희가 환율에 대처하는 자세는 일단 무료 전시를 찾는 겁니다. 일단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방콕에 관련된 전시가 있는 챕터가 보이면 바로 친구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계속 그 다음부터 관련된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각종 공연이나 전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방콕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전시나 이벤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비지 차오프라야 그래갖고 차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조명쇼, 불꽃놀이, 드론쇼를 했던 게 끝났고요. 지난주부터 룸피니 공원에서 적십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2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평소에 룸피니 공원은 아주 조용하고 뭐 산책하는 곳, 뭐 도마뱀 보는 곳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12월에 한 일정 기간 2주 정도는 공원 전체가 하나의 큰 야시장으로 변하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 행사 그리고 야시장, 먹거리, 기업 부스, 행사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 전후에서 오시는 분들은 적십자가 박람회 추천합니다. 작년에는 100주년이었죠? 올해는 101주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행 오시는 분들 한번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방콕 비엔날레가 내년 2월까지 행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콕 비엔날레는 리버 루트, 시티 루트 해갖고 각 지점에서 여러 가지 조형물과 전시들을 하는데요. 제일 큰 거는 그래도 BACC, 꽤 전시가 볼만합니다. 그 외에도 시내에 있는 주요 백화점 안에도 설치물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게 한 두세 군데 이런 식으로 분산 전시가 되고 있고, 이 비엔날레는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2025년 2월 달까지 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무료 전시들이 많아요. 작년에는 유료 전시였습니다. 이게 아마 1000바트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다 이토준지전은 유료였는데요. 유료 부분, 예를 들어 갖고 뭐 조형물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살짝 다 빠지고 기본적으로 월페이퍼나 뭐 배경을 냅두고 그 다음에 바로 굿즈샵으로 연결되는 이토준지 호러전이 마봉콩에서 무료입니다. 네, 저희는 마음을 홀딱 뺏기고 그래서 티셔츠도 구입하고 했는데요. 꽤 가격이 괜찮았어요. 네, 무료 전시였는데 꼭 무료 전시 같지 않고 유료 전시를 갔다 온 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 진짜 개꿀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얘는 안 사도 돼? 또 하나 가장 큰 방콕을 오면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루이비통 그리고 디올 팝업. 루이비통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짜 전시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그냥 스킵할까 말까 하고 솔직히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진 찍을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특히 여자분들끼리 가시면은 까르르 거리면서 한 20분 정도는 충분히 사진 찍고 놀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히든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씩 랜덤으로 뽑기를 할 수 있거든요. 참가상은 엽서, 그 다음에 포스터, 연필꽂이 있는데 1등상이 있는데 1등상을 탔습니다. 1등상은 루이비통 방콕 한정 에코백.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미 이 전시는 끝나긴 했는데요. 방콕 일러스트레이션 전시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갔다 왔고, 여러 국가에서 일러스트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소규모 전시였는데
상품 질이나 내용으로는 꽤 알찼고요. 저희도 거기서 시리얼 넘버가 있는 원화를 싼 값에 직접 작가와 인사하고 구입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전시나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 문화 행사 이런 쪽에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기억에 남는 방콕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콕은 곳곳 군데가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찾아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방콕 딱 한 달 살기 여러 가지 환율에 대처하는 자세와 함께 아니 현지인처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장기살이의 얘기를 했지만 이 중간중간에는 단기 여행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요소 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효율적이고 기억에 남는 방콕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건강한 여행이 될 걸 약속드리고요. 혹시라도 한 달 살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나 하시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네,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아는 선 이상으로 대답해 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우디카. 거품캅이죠. 다시. 자,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거품캅. 코쿤캅.